청소년과 청년에서 에이즈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라이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인 그 매년 발생하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를 갖다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저런 가파르게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저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아마 한 2015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 수가 1억이 넘고 최대 1억 5천만 명까지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말에 300만 명 이상 320만 명을 전적으로 해서 감소가 되기 시작해서 250만 명, 220만 명, 2015년에는 매년 발생되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가 210만 명으로 발목할만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들의 어떤 예방 노력도 있지만은 UNAIDS가 주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그런 에이즈 치료제가 다양하게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면서 그런 에이즈 치료제를 감염인들이 복용했을 때 전파력을 갖다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효과적인 예방 사업에 일조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6월에는 유엔이 각국 대표가 참여하는 부의국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15년 뒤 2030년까지 에이즈 유행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를 연간 50만 명, 지금 2015년에 보이는 그 도표가 210만 명 아닙니까? 4분의 1, 50만 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런 전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리어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1980년대 지나서 90년대까지 나름대로 그렇게 슬로프가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진 않았지만도 90년대 말 21세기 들어서면서 한 번에 빠른 경사가 있었죠. 여기 인디케이터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2011년에 가서 보시면은 888명을 갖다 이루면서 한동안 2010년부터 수년간 주춤하는 그런 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전 세계적 경향과 함께 그러한 2010년부터 2011년 이런 경향들이 이제 감소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888명을 기점으로 해서 2014년에 1000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81명, 금년에 1018명 이렇게 계속 1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급한 빠른 경사를 증가하는 그런 경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디케이터죠. 이러한 그 국내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이미 다 감염이 이루어졌지만도 최근에 진단 기술이 늘어나고 진단을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에 진단이 많아졌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최근에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근전에 보건소나 병의원을 통해서
익명검사나 자발적 에이즈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속검사를 도입하고 또 확대해 왔습니다. 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사전에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임신부의 산정검사에서도 이 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진단율을 높여서 최근에 국내에서 신규 보고 감염 건수가 증가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한 에이즈 감염의 실제 발생 증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로서는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신고된 감염내 중에서 초기 감염이 의심되는 그러한 초기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2010년에 19%에서 2014년에 26%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최근에 에이즈 감염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비율이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 내위의 빨간 선이 지금 20대를 나타내는 것인데, 과거에는 30대와 40대가 에이즈 감염인에 있어서 연령 분포를 갖다가 표시해 보면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2010년, 2015년 다가오면서 20대가 가장 그 연령 분포가 많은 그런 연령군이 되면서 보시면은 20대가 34.5%를 차지하고 있고, 30대가 22.4%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는 10년 전에 2006년에 21%를 차지하는 것이 5년 전에는 23%, 지금은 34.5%로 급격히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경우에도 10년 전에는 2006년에 1.7%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감염자 수를 갖다 제가 보면은 우선 아래 수가 20대고 위에가 10대인데 20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붉은색 막대부터 먼저 보면은 매년 보고되는 신규 감염인 수 20대가 현재 351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2006년에 10년 전에는 158명, 2011년 208명이었던 것이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경우에 파란 막대인데 2015년에 42명에서 보고가 됐는데, 10년 전에 2006년에 13명, 2011년에 40명, 현재는 53명, 42명, 이렇게 해서 3.2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신고된 감염자 중에서 초기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최근에 에이즈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초기 감염 중 10대와 20대 비율이 가장 높고, 신규 감염 중에서 10대와 20대의 감염인 수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최근에 국내에서 청소년과 청년에서 에이즈 감염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 HIV 에이즈 코드 자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연례 보고가 아니고 한국의 HIV 에이즈 코드 자료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에 있는 약 20개 대학 및 종합병원은 한국 HIV 에이즈 코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코드의 구축 목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유한 HIV 감염 및 에이즈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국내 시점에 적합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참여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참여에 동의한 감염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한국 HIV 에이즈 코드 자료에 의하면은 2006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년 동안 1,108명의 감염인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등록 감염의 연령 분포를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왼쪽에 한 연도에도 파란색 그래프는 지난 10년간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뒤에 빨간색 막대는 최근 5년간의 최근에
연령 분포를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등록인에서 10년간의 분포 파란 막대를 보시면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가 28.9%, 40대가 26.2%, 18세에서 29세가 20%를 차지했지만은 최근 5년간의 등록된 감염인을 보면은 18세에서 29세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29.4%, 그 다음이 30대 26.8%, 그 다음에 40대 24.5%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30대와 40대는 줄어드는 반면에 18세와 29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한국 HIV/AIDS 코드 자료에서도 최근에 국내에서 청소년과 청년에서의 이상이 빠르게 증가함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청소년과 청년에서 에이즈 감염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감염 경로에 답한 감염인의 거의 100%는 성접촉에 의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무응답 비율은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35 내지 한 40%가 됩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이성 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의 비율을 갖다 보니까 1985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감염인들 중에서 정부의 보고입니다. 이성 간 성접촉이 48.9%, 동성 간이 32%, 2013년에 있었어도 35%, 23%, 2015년에서도 35%, 28%. 이렇게 정부의 보고에서는 국내에서 이성 간 성접촉 비율이 동성 간 성접촉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감염이 발생됐을 때 관할 보건소의 담당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학조사의 그 자료에 의하는데, 그간 역학조사 시에 감염인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르게 또는 응답을 않거나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감염 경로 중에서 동성 간 성접촉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보고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인이 병원을 방문해서 처음 진료를 받게 되면 주치의를 통해서 자세한 문진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때 감염 경로를 다시 묻게 되는데 이때 감염인이 본인의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선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국내에서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이 정부의 보고보다 훨씬 높고 또한 동성 간 성접촉이 국내에서 가장 주된 감염 경로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한국 HIV/AIDS 코드에 등록된 모든 감염인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그 그래프가 동성 및 양성,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이 49.7%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이기는 사람이 43%, 양성 간의 6.5%에서 49.7%, 이성 간의 성접촉은 31%입니다. 그리고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지만도 세 번째인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 응답을 거부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4.2%. 그래서 저희 포트 연구 결과 조사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와 달리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경우는 50%가 넘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인 청소년과 청년에서의 감염 경로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 포트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전체 감염인에서의 어떤 비율보다 훨씬 높게 65.4%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이 59.4%, 양성이 5.6%, 총 그래서
65.4% 예상외로 많은 그런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성 간의 성접촉은 정부의 보고보다 훨씬 적은 20.8%였습니다. 이때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지만 감염 경로에 대해서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답한 경우는 4.1%였습니다. 따라서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경우는 65%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청소년과 청년의 성접촉에 의한 비율은 전체 등록 감염인에 비해서 높았고 그 중에서도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에 대한 비율이 예상외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전체 등록 감염인에서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에이즈의 유행에 감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에이즈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기치 않은 증가는 청소년과 청년에서의 에이즈 감염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청소년과 청년에서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가올 미래 국가와 사회의 주역임을 생각할 때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다.